안녕하세요. 요즘 장이 아주 괜찮죠? 오늘 코스피 종가가 2243인데 특정 이벤트 때문에 빠졌던 거 그대로 회복됐습니다. 한 달도 안 걸렸네요. 추가 매수를 하셨거나 팔지 않고 잘 보유하셨다면 포트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저도 블로그나 영상 게시판 등에서 주가가 한창 빠질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매수와 리밸런싱을 해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단기 이벤트로 코스피 급락 나왔을 때 도망갔던 사람이랑 마스크 테마주 같이 급등주에 따라붙은 사람, 그리고 막 떨어진다고 뇌동매매 했던 사람들이 문제죠. 이분들 지금 마음이 엄청 급할 겁니다. 테마주는 박살났지, 코스피는 원상복구됐지, 그 와중에 반도체는 다시 신고가 근처고, 2차전지는 폭등 중이고, 가치훼손 이상 가격이 떨어진 중국 관련 소비재들은 다시 급등해서 바닥부터 10%는 좋게 올라왔죠. 마음 급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금 충격적인 말을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요. 왜 투자에 한탕, 요행을 노리면 안 되는지, 그러면 손실나고 못 따라가서 마음이 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때에 어떤 심리가 강해지냐면, 한 방에 손실을 만회하겠다, 한 번만 맞으면 회복된다, 이런 한탕주의가 되게 강해져요. 당장 손실과 소외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걸 차근차근 만회하기에는 너무 힘든 시간이고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수로 보이는 사람이 블로그에 올린 종목들 따라 사거나 전문가로 보이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화려한 종목들에 돈을 넣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따라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면서 고수로 보이는 사람들 종목 따라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 말고 소위 전문가로 불리는 사자들 추천주에 돈을 넣는 것은 그런 뻔한 것에 당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아예 언급도 하지 않겠다고 그때 했었는데요. 이게 제 생각보다 이런 전문가 추천주에 의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 진짜 약간 충격이었어요. 있어봤자 어쩌다가 한두 명 있을 정도고, 그렇게 추천해준다고 현혹하는 사람들도 한눈만 걸려라 심리로 영업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노다지 사업 정도던데, 이런 쓰레기 같은 유혹에 혹하는 데는 사람이 똑똑하고 무식하고 교육을 받고 못 받고 그런 차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엄청난 엘리트 코스 밟으신 분이고, 경제 경영에도 되게 밝아요. 지식도 많고 그쪽 전공이시고요. 그래서 엄청 스마트한 분인데 주식이 생각대로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손실을 받는지는 제가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저한테 갑자기 전문가 추천받아서 주식하는 거가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전문가들이 찍은 종목이 막 80%, 100%씩 급등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전문가가 그런 추천을 해주냐라고 물어보니까, 급등주 포착하는 전문가인데 뒤에 세력도 있는 것 같고 얘네들 전적이 되게 화려하다라고 하면서 그 관리 비용으로 인당 800만 원씩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8만 원을. 얘네들이 딱 2명만 관리하겠다고 그러면서 꼬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니 1억 넣어서 10%만 먹어도 본전 뽑고 남는 것이니까 전문가한테 맡겨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그 사람들 다 사기꾼이라고 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거기 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전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 듣고 솔직히 약간 충격을 먹었습니다. 와, 이게 사람 지능과 교육 수준, 경제력 이런 거랑 상관없이 상황이 몰리면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아까 저분이 1억 넣어서 10%만 먹어도 라는 말도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이분이 연수익률, 월수익률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인데 무슨 기준으로 10%인지, 10%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상관없이 저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 탓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상황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딱 급락했을 때 대처 잘못해서 수익 망한 개미들이 마음이 급한 시기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 외에 문자 오고 전화 오고 어디 광고 뜨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의 개미지옥으로 몰고 가는 호객 행위들이에요. 딱 지금 급한 타이밍을 알기 때문에 호객 행위가 되게 심합니다. 유튜브에도 되게 많아요. 제가 딱 찍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막 급등주 포착할 테니까 시킨 대로만 하라는 것들 많죠.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가보니까 조회수나 가입자들 찾아보면 그 수가 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 가입비도 몇만 원, 몇천 원 수준이 아니던데 그런 거 가입해서 주식하시는 분들 수익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카페나 리딩방 들어가면 결국 VIP 관리 해준다고 별도 결제 요구하고 이런 것들 다
아시잖아요. 뻔한 얘기들. 뻔하게 눈먼 돈 털어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추천 들먹이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기꾼에 당하실 준비가 되신 분들이고요. 추천이란 거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왜 안 되는지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죠. 이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뭐 수익이 나긴 하는데 정도가 아니라서 안 된다 이런 식의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한테 돈 맡기면 돈을 벌기는커녕 그냥 수업비만 내고 왕창 깨집니다. 그렇게 급등주를 찍어주는 능력이 있었으면 사돈의 팔촌 돈까지 다 땡겨서 직접 하지 왜 알려줍니까? 근데 100번 양보해서 그게 어쩌다 우연히 타이밍에 맞아서 수익이 났다고 해봐요. 이게 더 안 좋아요. 수익 본 경험이 더 안 좋습니다. 앞으로 투자 인생 내내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조금만 안 돼도 다른 사람 찾고 전문가 찾고, 그리고 우연히 수익이 났다고 해서 한 번 수익으로 인생이 바뀌나요? 인생 바뀔 만한 돈을 넣지도 않았으니까 수익이 몇 배가 나도 인생이 안 바뀝니다. 안 좋은 수익 경험을 첫 단추로 꿰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만 투자를 하려고 할 거예요. 제가 유튜브 초기 영상에서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던 이야기인데, 투자는 굉장히 긴 싸움입니다. 결국 지속되는 싸움에서 줄기차게 이겨야지 종국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줄기차게 오랜 기간을 싸움에서 이겨가려면 반드시 혼자 설 줄 알아야 하고요. 끊임없이 확률 높은 싸움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한 방에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 말고 확률 높은 전략을 계속 써야 돼요. 한 방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전략은 한 방에 투자 인생 로그아웃 시킬 수도 있는 전략이란 말이거든요. 이거는 인생 전반을 꿰뚫는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 중에 바둑기사 이창호 구단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건의 맛을 들이면 암수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 정수가 오히려 따분해질 수 있다. 바둑은 줄기차게 이기지 않으면 우승할 수가 없고, 줄기차게 이기려면 괴롭지만 정수가 최선이다. 제가 투자에 대해서 이거 이상 더 이상 붙일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창호 구단의 말이 투자의 정수예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하락장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매번 기억하려고 노력했던 말이 저겁니다. 투자에서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그리고 요행이란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반복 게임이기 때문이에요. 무수하게 반복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요행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단판 게임이라면 요행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생에 걸쳐 투자를 하면서 무수히 많은 결정을 반복해야 하고, 그 많은 결정들이 모여서 결국 내 연수익, 10년 수익, 20년 수익을 만들어 가는데, 그 가운데 실력 없이 얻은 요행적인 수익 몇 번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뭐 지금 당장 혹시 옆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결국 서지 못하면 그 수익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수익이 안 나서 마음이 어렵다고 마음이 급해지면 안 되고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뇌동매매와 경거망동으로 손실이 났다면 수익을 내기 위해 다시 쌓아 올려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원칙이에요. 저도 다른 말을 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지름길이 있어요 이러고 싶지만 그런 게 없어요. 막 급한 마음에 급등하는 것들 따라붙지 마시고요. 천천히 준비해야 됩니다. 모멘텀 투자도 초기에 촉매를 인지하고 부터의 모멘텀이지, 꼭지까지 가서 뉴스 다 뜨고 온 동네 소문 다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면 그냥 꼭지에 물량 받아주러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정 급하다면 최대한 촉매가 터질 수도 있는 곳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터져서 주가가 하늘 끝까지 올라 있는 곳을 찾는 게 아니고요. 촉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같이 상관없이 주가만 빠졌다면 이 사태가 잦아드는 것 자체가 촉매가 될 수도 있고요. 가치도 빠지고 주가도 빠졌는데 주가가 과하게 빠졌다면 사태가 해결되고 이연된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촉매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올해 예정된 이벤트가 회사 수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 유력한데 투심이 얼어붙어서 가격이 싼 상태로 있다면 그거 자체도 촉매가 될 수 있고, 자회사 상장 조건과 주주환원 여부에 따라서 IPO도 촉매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분할, 지주사 전환도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분할 후 지주사 전환 시에는 지주사 가치를 폭망으로 설정하고 지분 확보하는 고질적인 나쁜 관행이 있을지 확인을 먼저 해봐야겠죠. 꼭 단기간에 몇 배 올려줄 폭발적인 촉매를 찾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목받을 수 있는 촉매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면 찾기가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촉매를 찾더라도 매입 가격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매입을 하실 때는 어떻게든 그 회사의 적정 가치를 스스로 정해 보셔야 됩니다. 정교하지 않더라도 적정 가치를 봐야 돼요.
매입 가격이 엄청 중요한 팩터고 거의 수익을 결정한다고 봐야 됩니다. 성장하고 있는 좋은 회사라면 최소 싸게는 못 사더라도 시장의 급락 이벤트를 이용해서 적당한 가격에는 사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왜 어떻게든 적정 가치를 정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적정 가치를 정해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추가 매수, 손절, 존버 모두 적정 가치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냥 좋아 보여서 싼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사버리면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이상한 공시가 나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모든 영상마다 많건 적건 그 멘탈적인 강조를 항상 드리는데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서 항상 변수와 비효율이 발생해요. 감정이 요동치고 기분이 나쁘고 두려움에 휩싸여도 투자 멘탈이랑은 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노력하고 경험하고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버텨내고 그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식의 매도와 매수에 있어서 최악의 결과는 항상 두려움, 뭐 탐욕 이런 것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17년 하반기부터 19년 하반기까지 2년 내내 겪어봤잖아요. 결국 두려움에 휘둘리면 합리적 사고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태로 주식을 매매하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종목의 가치와 가격이 아무리 확률 높은 싸움을 할 수 있게 세팅되어 있어도 감정에 영향을 미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참 이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멘탈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투자 성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멘탈이에요. 오늘 같은 날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멘탈이 전부란 얘기가 아니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산업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사이클을 보는 눈도 있어야겠지만 멘탈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대로 쭉 날아오르지 않으니까 시간을 갖고 천천히 다시 쌓아 올리시기를 바라고요. 마침 지금 영업 실적이 크게 변동된 기업들은 30%, 15% 변동 공시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주말 동안 그런 기업들 보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 기업이 속한 산업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점검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리포트만 보셔도 어느 정도 분위기는 알 수가 있어요. 적자가 크게 뜬 기업의 적자 사유는 뭔지, 그리고 흑자가 대규모로 점프한 기업은 이게 도대체 어떤 사유 때문인지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산업에 대한 감을 익히시는 거죠. 투자를 하면 할 게 참 많습니다. 이 투자가 곧 취미이자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다들 한번 시간 내셔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